에너지 고속도로 가지고 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말씀마저 드리면 네. 이 후보님 발표하신 그 경제 비전에 대해서 작년 7월과 금년 1월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가급적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7월에 전환적 공정 성장을 발표하시고 금년 1월에 신경제 비전을 또 발표를 하셨는데 네.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대대적인 재정 투자, 그다음에 억강부약이나 기본소득으로 해서 공정을 강화하고 그리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어떤 송배전망을 구축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고속도로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한다는 대대적인 그 재정 투자는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쓰실 계획입니까? 제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전환의 시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에 또 주기적 팬데믹이 엄습하는 이 시대에는 저는 국가의 이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신산업,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초과학이나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네 번째가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줘야 된다. 이 네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 어디서나 태양 또는 바람을 이용해 생산해서 중단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 기셔갖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좀 그렇게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디지털 전환에 135조 써서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 민주당 정부 5년 동안에 650조를 전 정부보다 더 썼습니다. 예산이 지금 400조에서 600조까지 올라갔으니까 5년 동안에 200조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년 50조씩 올라갔고 그다음에 국채가 또 400조가 올라갔습니다. 650조를 더 썼는데 변변한 일자리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전환 135조로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시는 그 로드맵이나 어떤 기본적인 방향만이라도 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죠. 이게 이제 공공 영역, 민간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프라 구축 투자를 정부가 좀 대대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핵심이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인데요. 에너지 고속도로 가지고 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말씀마저 드리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면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산업, 또 기술 발전, 또 생산, 유통, 소비 산업이 일어날 거다. 두 번째는 관련 예를 들면 지능형 송배전망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이 관련 산업들은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산업들도 독일처럼 발전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하부 구조물 수출이 전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업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디지털 전환으로 135조 쓰신다는 거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 재원에 그 국토보유세 한 50조, 탄소세 한 30조에서 65조를 언급하셨는데 이 국토보유세는 지금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서 토지 이익 배당금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하여튼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뜻이 반하지 않는 한 한다 이 입장이고요. 네. 첫 번째로는 부분적 기본소득은 당연히 할 것이고 일반 회계로 할 테니까 두 번째 보편적 기본소득은 탄소세 또는 반드시 해야 될 보유세 증가분 등을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되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토보유세도 할지 안 할지 명확하지 않고 탄소세도 이걸 가지고 기본소득에 쓴다고 하면 도대체 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대대적인 대전환을 위한 재정 투자를 어떻게 이런 거로 조달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좀 의문인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2017년에 대선 출마 그 하기 전이나 그 대선 출마한 직후에 네. 재벌 해체에 내 정말 목숨을 건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재벌 체제 해체를 말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재벌의 1인 지배 체제나 네. 아니면 내부 거래나 부당 상속이나 이 지배권 남용 이 문제를 저희가 해체하고 정상적인 대기업군으로 만들겠다 그 아니, 그 말이에요. 해체라고 하는 거는 남용 이런 거는 어떤 행위고 해체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건데 이 재벌을 이런 비리가 있기 때문에 재벌은 해체해서 이런 남용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제 말씀을 잘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재벌을 해체한다는 게 아니고 네.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 이 말씀. 체제를 알겠습니다. 그 네. 부당한 시스템을. 네네.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네. 다른 우리 후보의- 안철수 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앞으로의 명운이 걸려 있다 하는 건 뭐 다들 우리 안 후보님께서도 그렇게 늘 강조를 해오셨는데 안 후보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아주 크게 도약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정부가 좀 투자를 해야 될 그 방법 이런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제1호 공약이 성장 공약입니다. 네. 5호 공약인데요. 즉 초격차 기술 5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딘지를 봤습니다. 초격차 기술이라는 건 1, 2등 간의 격차가 아주 커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능성 있는 분야가 여럿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분야라든지 또는 2차 전지 분야라든지 원전, 수소 산업,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또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컨텐츠 저는 예. 이런 것들을 들고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예. 네.